제가 이제 유황보사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350에서 400은 줘야지 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학하고 뜨악합니다. 아, 참, 그 요양보호사들한테 350, 400을 어떻게 줘? 라고 하는데, 요양원들마다, 센터마다 월급이 다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2, 30만원 차이도 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냥 요양원도 다 차이가 나죠. 1년 이상 있는 사람들은 또 5만원 더 주고, 또 어떤 요양원들은 또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다 이제 이게 뭐 국가에서부터 얼마 줘라 라는 지시가 있는 게 아니라 최저 시급을 주는 것이고, 그 최저 시급에서도 그 야간 수당이랄지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난 그런 부당한 처우들이 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들의 월급 350, 400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슬쩍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유명 유튜버들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전에는 이제 유럽에서는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돈이라는 게 내가 없는 곳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그쵸? 그렇지만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가, 자본가들이 자본을 투자를 하죠. 어떤 이 물건이 생산물이 되어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노동, 자본,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원은 뭐예요? 토지에서 나오는 이 자원은 플라스틱, 자원은 플라스틱이겠죠? 일단 플라스틱이라는 자원이 있어야 되고, 플라스틱을 또 캐내는 사람도 또 있겠지만, 그 플라스틱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이제 자본가가 돈을 저 시골에서 이제 땅을 많이 팔았어. 혹은 이제 돈이 많아, 나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노동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럼 자, 자원, 자본, 노동. 그럼 자본가는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자본가가 감당하는 게 뭔지 알아요? 노동자는 물론 노동을 하면은 그 대가를 받죠. 근데 망할 수는 없죠. 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노동자는. 그러니까 망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팔아서 열심히 그러니까 노동력을 투자를 하면 돈을 받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뭐 사업을 해서 망한다는 개념이 없어. 그런데 이 자본을 투자한 사람은 어때요? 이 머리띠가 안 팔린다거나 머리띠 공장이 불이 난다거나 어떤 나쁜 경우가 생기면 나는 날아가 버릴 수가 있죠. 이 위험을 리스크라고 해요. 이 위험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을 때 위험에 대한 것을 더 챙길 수 있는 게 보상이거든요. 이제 마르크스가 한 말이 이윤창출은 오직 노동력의 착취로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윤창출은.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그냥 돈이 빡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투입하면 다른 곳에서 돈이 이전되어 오는 것인데 그 이전된 돈이 만약에 90만 원이다라고 해봐요. 90만 원. 근데 사장이 한 명이 있고 노동자가 9명이 있다 할 때 90만 원이면 노동자들이 9명이 일을 했으니까 10만 원씩 90만 원을 아니지 100만 원씩 900만 원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쵸? 900만 원. 자, 그러면 10만 원씩 9명이 가져가야 될 돈이지만 양심이 있는 아주 양심적인 그 자본가는 하나 해서 너네도 다 9개를 갖고 나도 9개를 가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 너네는 노동력을 투자해서 그냥 노동력을 가져만 가는 거잖아. 그냥 그 대가를 가져갈 뿐이잖아. 그리고 예전에는 그 도시에 노동자들이 막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골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뭐 더 이상 너네 이주 좀 적당해. 이주 금지. 뭐 이런 법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월급을 조금씩만 줄 수 있었어. 야, 나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한 다음에 망할 수도 있는 그 위험성이 있었어. 근데 너네는
아주 안전빵이야. 몸이라는 게 자고 나면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네는 하나씩만 받아. 그러면 99, 80일. 80일은 내가 다 가져가. 너네는 하나씩만 받아. 이런 악덕 자본주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노동의 착취였었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어떤 유명한 여왕이 보니까,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데 혼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살더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고 사네. 가령 아버지가 혼자서 돈을 버는데 자식이 5명이나 돼. 엄마도 집에 있어. 6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의 보수 갖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야, 그러면 가족 수에 따라서 돈을 좀 더 주자. 이 사람들한테는 국가가라도 주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스피넷랜드법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죠. 아주 너무 고급진 이야기. 아이, 그래도 그냥 쉽게 이해를 하세요. 그냥 그런 게 있었어. 그렇게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가난했죠. 그래서 노동쟁의를 하고 뭐 돈을 좀 더 달라 막 이런 게 있었고, 또 그것을 그래 틀리지 않는 주장이야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하게 노동쟁의를 참 인정을 잘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입으로도 그러더라고. 초기업 노조다 삼성이. 맞죠, 초기업 노조요. 삼성이 얼마나 초기업 노조입니까? 삼성 하면은 정말 거대 노조잖아요. 그 거대 노조가 그러면 이런 착취, 중세의 착취를 당하느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은 2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1억 5천이야. 지금 주장대로 한다면 3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해서 26억을 버는 거야. 누가 기업을 하겠어요? 노동자가 되지. 노조에 가입해서 기업 노동자만 되면, 쟁의를 하면 남자 하나가 26억을 벌 수 있는데 누가 기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겠냐고. 아무도 그런 거 하지 않지. 그래서 자영업이 망하나? 하여간 그래서 자기는 그 비즈니스 타고 동남아로 10밤이나 놀러를 갔더라고. 야, 나 외국에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나는 스페셜 프라이스, 진짜 특가 비행기 아니면 타기가 참 그렇더라고. 단 한 번 비즈니스를 탄 적이 있어요. 마일리지로 타도 나는 항상 일반석을 타거든요. 근데 한 번 내가 암이라고 오진을 받았을 때 미국에서 한 번 비즈니스 타고 왔네. 그래도 아깝더라고. 근데 참 노동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나는 비즈니스를 못 타봤어. 한 번밖에. 근데 노동자가, 아니 그걸 나는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야. 빈정되는 게 아니야. 그 정도로 삼성 노조는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가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어떻게든 내가 아껴야지. 나의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니까. 기업가는 그렇게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재용 씨가 자기 비행기도 다 세대를 팔아버리고 일반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기업가거든. 근데 그 기업이 자기 기업인가? 그렇지? 노동조합의 기업이 아니잖아. 누가 그럼 기업을 운영하냐고. 3년 동안 한 사람이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면 26억을 벌어. 3년에 26억. 어떤 기업도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 어떤 기업도. 그러면 삼성은 재투자는 하지 말고 오직 노동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오너는 비행기도 없이. 야, 그러면 노동자가 무서워서 기업하려면 하나도 없지. 나도 안 하겠어. 누가 해요. 그쵸? 국가가 삼성이 위험할 때는 세금도 거기다가 면제를 해주고 보조금도 많이 줬어. 또 삼성 반도체가 뭐든지 그래. 초기는 자본 투자가 많이 투자가 될 때잖아요. 그때는 삼성전자에서 벌어들인 그 많은 돈들을 삼성바이오에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내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다 이번에 삼성전자 한 가족입니다.
삼성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눠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에게도 같이 베풀고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면 좀 모범이 되지 않겠어요? 모범이 되면은 참 누구나 박수를 쳐줄 수 있죠. 참고로 저는 삼성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주가 주인이고 CEO가 운영진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초대 기업에서 일반 노동자를 신고했다라면서 방송에 비난을 하던데 당연히 신고해야지. 나는 법원이 삼성 노조를 아작냈으면 좋겠어. 오늘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장에 가서 내가 거기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무슨 과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반도체학과 다닌대요. 좋은 과 다니네. 회사도 가깝겠네 나중에. 근데 난 요즘 싫더라 노조. 그랬더니 걔들도 나도 그래요. 우리도 다 그래요. 막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 전 국민이 노조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배가 부를 만큼 불렀는데 지금부터 주장하는 것은 내 배가 고프니 빵을 좀 더 달라는 그 스피넷랜드법 있잖아요. 내가 이 돈을 받으면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를 못해. 우리 딸 우리 아들 과외비도 못 내. 이게 아니잖아. 우리 딸 우리 아들 과외비도 다 낼 수 있고 나는 고급 비행기 타고 동남아 열흘 여행 갈 수 있고 또 아파트 서울에 고급 아파트도 막 쟁일 수 있고 정책과 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돈을 벌었으니까 그 이득은 우리 노동자들이 다 나눠야 된다. 이거는 애초에 노동쟁의와는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노동쟁의가 다 부정될 수는 없어요. 가령 요양보호사랄지 청소노동자랄지 사회적 약자 이 사람들의 노동쟁의는 나는 인정해달라. 이 사람들이 하든 안 하든 그건 자기들의 선택이고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삼성반도체나 삼성전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노멀한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는 이 사람들의 투쟁은 그쵸? 이제는 금지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국가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투쟁은 쟁의는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한화 무기 그 하나 무기 노동자들은 쟁의 안 하잖아. 이번에 막 많이 돈 벌었는데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한테 뭐 더 보상해달라 안 하잖아요. 왜? 금지 조항이거든요. 지금 이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금지 조항이고 이번에 노조는 형사적 처벌이 되겠죠? 아마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요. 나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왕이면 노조를 조금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대통령이 나서서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 품목에 대해서는 쟁의금지 항목이다라고 딱 지정을 해주면 훨씬 더 폼이 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옛날에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주장해야 되나봐. 이제 노조원들에게 삼성이 적자 볼 때 그 전기값 내려주고 물값 내려주고 그리고 세금 면제해 준 건 다 국민들이 동참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 손해배상 하라 라고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뭐 그래야 되나요? 요즘 이제 노조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 실습을 가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사회적 약자나 다문화 가족이나 이런데 삼성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 정말 멋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삼성이 참 내 마음속에 어떤 영혼같이 느껴졌는데 요즘은 이제 노조가 그 기부를 먼저 스탑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회적 약자들은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부를 멈추면 그건 아니잖아. 그쵸? 자기는 비즈니스 탈 거 일반 이코노미 타고 그러면 뭐야? 가격이 확 내려가잖아요. 좀 줄이면 되는데. 그러면 사실 약자들 한국말도 잘 모르고 자기네 모국어도 머더텅이라고 하거든요. 모국어를 엄마가 쓰는 언어. 그 엄마가 쓰는 언어도 모르고 한국말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들이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에서 적응도 못하고 또 자기네 나라로 물론 돌아가지도 않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러잖아. 야, 너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그래도 영어는 너네 엄마가 잘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겠네.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 이제 내가 이 아이들 옆에서 봤는데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어떤 애들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이런 애들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재원이 되겠죠. 큰 역할을 하겠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해요. 중국에서 온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들은 한국말을 잘해. 근데 중국말은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태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또 이 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게 삼성의 멋진 기부 행동이었는데 그게 이제 멈췄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사실을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사람이 잔인하고 정말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말의 핵심은 뭐예요? 쟁의라는 것은 내가 약탈을 당했을 때 그 약탈을 합리적인 선에서 지불해달라고 노조라는 것을 이렇게 조직을 해서 쟁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쟁의를 허용한 것이지. 지금은 다 가진 놈들이 아예 운영자들의 목, 지주들의 목 이것까지 다 우리가 가져야 돼 하면은 그건 도둑놈이죠. 회사가 지 건가? 그리고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배당을 해줘야지. 그리고 국가가 많은 그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투자들 돌려줄 생각을 해야지. 그 무슨 짓이야. 하여간 씁쓸했어요. 오늘 그 초기업 노조가 하는 주장, 초기업 대표가 일반 노동자를 고소했다라고 하면서 동정을 얻고 싶어 하던데 동정 못 얻죠.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데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황당한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들은 모르더라고. 남들은 다 하는 것도. 하여간 좋은 하루 되세요.